일단 한국인 테스트 5번부터 본인이 외국인일까 아니면 한국 사람일까? 이거 틀리면 외국인이야. 응? 불법 체류자야. 신고해야 돼. 다 결정. 됐어? 어? 사각. 얘지? 누가 그래 좋으면 누구지? 어긋난다고 하겠어. 자, 그리고 화면 봐. 니네 프린트 아니야? 이번에 봤던 시험 4번 문제 부셔버릴 거야. 하여튼 내가 진짜 부셔버림. 어떻게 엄마한테 허락받아야겠지? 부시려면은 허락 안 해도 부실 수 있게 해줄래나? 이 내용 정리만 4번 틀리 10장 쓰는데 10원 수가 없다. 그지? 이씨 화면 봐. 이건 그냥 첫 번째 문단 끝에 답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가나가 가의 첫 번째 문단 끝.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했지 항상. 첫 문단 끝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뭐 주장이 있겠지. 앞에 이성주의 철학자 주장에 대해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나왔으면 그 다음 밑에 쇼펜하우어지. 이건 쇼펜하우어 글이야. 그런데 주장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에 불과하며 그지? 이해할 수 없다. 부정하는 거잖아. 비판하는 거잖아. 그게 끝이야. 그럼 나와봐봐. 나 첫 번째 문단 끝에. 하지만 철학자 가브리엘은 이러한 관점들이 앞에 관점이겠지. 그지? 세계의 본질에 대해 논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대. 오케이? 이게 끝이었잖아. 정답이. 근데 이거 틀린 사람이 왜 몇 명이 나오냐? 아예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래서 둘 다 특정 철학자의 주장이잖아. 쇼펜하우어하고 누구? 가브리엘. 그리고 앞에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비판했잖아. 이거 그냥 그대로잖아. 특정 철학자 관점에 대해 비판하는 특정 학자 끝이잖아. 왜 틀리지? 난 한 명도 안 틀릴 거라 생각했는데 몇 명이 틀렸어요. 부셔버려. 얘도 자, 얘 볼게. 오늘 지금 준 거. 자, 첫 문단 끝에를, 물론 처음 봐도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히 드러내고자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을 쓴다. 이게 그런 표현에 대한 얘기야. 자, 첫 문단 끝에 뭐라고 되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된 분야는 다름 아닌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대. 그러면 이 글은 예술과 표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올 거라는 거잖아. 일단 이게 핵심이야. 그 견해가 하나씩 나오겠지. 첫째로 했지. 대놓고 첫째. 이런 거 뭐라 한다고? 담화 표시라고 돼 있지. 첫째로 얘 표현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했고 이처럼니까 이건 같은 문단이야.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어. 위에 크로치아 콜링도 했으니까 위에 나와. 그 다음 문단에 둘째로 표현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대. 셋째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대. 그러면은 대충 전개를 보면 이게 이 중에 뭐가 있는데 이걸 내가 또 하나 알려줬잖아. 팁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답 체크. 한 2초면 되지 이제. 1초 2초면 끝나잖아. 문제 좀 더. 이거 같은데 분명히. 그러면 이게 있나? 확인할 수 있지. 이거 확실하게 들어오잖아.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했지. 한계라든가 문제점, 단점 같은 거는 어디 보라고? 문단 끝에 보라고. 거기에 뉘앙스적으로 뭐 이게 한계점인지 문제점인지 알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대놓고 한계라고 몇 번을 나왔어요.
그지? 한계나 단점이나 이건 어디 보라고? 문답 끝에 보라고 했잖아. 나오는 거지. 아직까지 신경 쓸 게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얘, 가의 이유. 한 가를 볼까, 뭔지? 가를 보니까 여기 있는데, 화면 봐. 얘가 이런 관점을 냈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지? 그러면 가의 이유는 뭐야? 여기잖아. 그지? 근데 니네들이 여기 바로 답이 있어. 그런데 틀린 이유는 뭐라고?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이해해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손질해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하라고 했어? 단어 매칭부터 시켜. 뭐가 얘랑 연관성인가부터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했지. 대놓고 여러 번 나왔어 단어가. 답 체크. 니네 생각이 그렇게 우수하지가 않아. 본인 생각을 샤브라고 너무 믿는 것 같아. 여기 선지도 얘기했잖아.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차이가 어때? 두 개가 같대. 그럼 그것만 갖고도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그지? 그래, 뭐래? 표시하면 되지. 그대로 있잖아, 지금. 니네가 이게 뭔지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얘가 제일 어려워. 이 글은 크로치아 콜롱드가 제일 어려운 거야. 얘. 왜? 또라이 같아. 나도 읽고 나서 이게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지? 자, 그리고 3번. 5번이지? 아, 설마 이거 답이 우리 내적 이미지 자발책선서. 자, 3번에 빈칸에 들어간 내용인데 잘 봐. 이 문제가 벌써 봐. A 평론가의 관점에서 기억을 평가한대. 그러면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얘가 중요해. 그지? 그래서 얘의 생각을 따라가면 사실은 하나밖에 없긴 해.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뭐 핵심이 뭔지 잘 봐봐. 그리고 나서 기억을 봐. 그리고 기억은 무조건 얘랑 반대일 거라는 생각하면 돼. 얘의 관점에서 얘를 평가들은 긍정적 평가 안 하거든. 해봐, 이거. 금방 나왔어? 그렇지, 금방 나와야지. 그게 국어적인 센스거든. 핵심은 이거야. 봐봐. 실제 않은 소재를 사용해서 감정을 드러낸대. 그래서 실제로 뭐야? 목탄, 물감, 그지? 나무, 돌, 금속 등 소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실제 않은 소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소재가 없으면 이건 어렵다는 거야. 이 소재에 대한 얘기. 목탄, 물감, 나무, 돌, 금속,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물질적인 거라고 하자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을 봐, 기억을. 기억 봐봐. 지금 확신을 가져야지 기억을 봐야지. 불안하잖아, 안 보면 또. 자, 얘는 뭐라고 했어? 내적 활동.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주관과 객관의 차이겠지. 주관적인 것과 객관 차이. 그거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딱 심플하게 가잖아. 지문은 어려워. 4번. 마지막 4번. 물론 저는 한 2 맞으면 돼요. 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나중에 갔다 와서 푸는 거고. 상황 봐서 푸는 거. 1번. 길잡이. 자,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묻는 거니까 일단 바로 손지로 갈게. 화가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선과 색칠을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대. 화가 A가 보니까, 그지? 이걸 보면서 벅차오른 환희를 느꼈대. 이상한 애네. 이걸 보고 환희를 느끼는데. A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서 고민했지만 방법이 그래서 결국 이걸로 그림을 나타냈대.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문에 봐야 될 게 뭐야? 이거겠지. 자, 크로체가
표현과 전달, 외적 구현이라고 어쩌고 했겠지? 일단 요거 찾아볼 거야. 크로체에서. 문단 어렵지 않을 거야. 크로체 찾는 게. 크로체 찾아봐. 표현과 전달, 외적 구현. 표현, 전달, 외적 구현. 찾은 다음에 비교해. 내용 이해해. 문단 처음에 이렇게 대놓고 또 이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이 어쩌고 했잖아. 여기야 여기인가 표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작품을 이거 그림 여기 있지 그림 작품을 표현 자체로 보지 않았대. 그것은 단지 전달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래. 외적 구현 1번 지울게. 그지? 이 말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몰라도 어쨌든 같은 우리는 국어적으로 얘가 같은 말이가 다르거나 그거 판단하는데. 자, 지금부터 길잡이 해줬으니까 얘는 콜링우드, 얘는 톨스토이, 얘는 랭어. 그렇지. 얘는 유사성 이론. 각 문단씩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 찾아내. 정답 되게 쉬울 텐데. 정답이 되게 쉬워야 되는데. 체크. 금방 나오지 사실. 그게 맞아. 자, 아직까지 안 나오면 틀린 거야. 몰라.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우린 정답을 아까 봤거든. 콜링우드가 이 내적 이미지를 그린 그림 있지. 이걸 예술이라고 했대. 콜링우드가 내적 이미지를 그린 그림을 예술이라고 했을까? 아까 여기 콜링우드 여기 콜링우드 있었잖아. 예술은 내면에만 존재한다는데? 그지? 예술은 내면으로만 존재한대. 여기 보는 내적인 과정, 정신적 과정. 이게 바로 콜링우드야. 콜링우드는 그림이 아니는데? 그 예술이라는 게 직관을 기억하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예술은 예술이 아니야. 그건 수단일 뿐이야. 그래서 2번 이 지문이 어떤지 내가 그 성격을 좀 보여줄게. 그냥 바로 톨스토이를 좀 같이 볼 거야. 3번이 톨스토이 맞니? 그지? 자, 볼게. 톨스토이. 이번 소설가잖아. 소설가 맞지? 소설은 쓰는 건 아닌데 소설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인지 다른 직업이 있는지 몰라갖고.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분류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동일한, 이게 핵심이야. 다른 이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예술이래. 톨스토이는. 내가 슬퍼서 노래를 만들어, 슬픈 노래 만들면 다른 사람들 보니 그거 슬퍼야 돼. 그게 예술이래. 그래서 예술은 예술가 관객의 감정을 공유하는 거야. 내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걸 되게 섬세하고 주도면밀하게 표현해야지. 내 감정 전달하기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야 돼서 관객이 이를 받아들여 동일한 심리적 경험을 해야 된대. 이건 의문이 있어. 첫 번째,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관객에게 그게 떠오르는 한계가 떠오르는 감정이 실제 일치하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예술가가 정말로 이걸 느꼈는서 만드는지 알 수 있어? 우린 톨스토이 어떤지 몰라. 그 얘기 유명하잖아. 소나기 작가 황순원. 소나기 소설 보면은 뭐야? 소녀가 죽기 전에 나는 보랏빛이 좋아라고 해서 그걸 암시 복선을 내가 내신대 가르쳤거든. 중학생들 옛날에 20년 전에. 근데 그 보라색은 뭐니? 황순원 작가가 쓴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라색을 좋아했었다고. 암시가 복선이 아니야. 그지? 그러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인지. 그 다음에 둘째, 관객은 예술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분명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그 음악이라는 게 듣다 보면 이게 감정이 다를 수 있거든. 같은 음악을 들어도 되게 뭔가 좀 아름답고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되게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옛날에 그 노래 글루미 썬데이라는 노래인가? 그 유명한 노래지. 그거 노래 듣고 자살한 사람이 되게 많아갖고 이슈가 자살. 그 영화로까지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새끼 뭐 하나 싶지 지금. 니네 지금 웃는 게 벌써 뭔가 찔리는 되게 유명한 노래 있는데 이 노래 들어본 사람 알지? 이게 뭐예요? 질버트 워슨입니다. 들어봤지 이 노래? 되게 좀 뭔가 난 기분 좋을 때 기분 좋게 할 때 업시게 얘기 듣거든. 그건 뭐 경쾌하고 밝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지금 올라가서 뒤지겠다는 노래야. 자살하겠다는 얘기야. 가사가. 진짜로. 되게 잔인한 노래야 내용이 지금. 비극적이고 막 그런 내용. 제목도 언론 어게인이야. 또 혼자 뭐 이런 느낌이지. 되게 비극적인 내용이야. 근데 되게 밝게 듣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즐겁게 다 듣잖아 지금도.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20세기 한창 전인데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번에 작곡가가 만든 곡을 감상자 씨가 고통을 알아봤다 했잖아. 공감했다는 거지.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 얘기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 필요한 건 이거야. 감정 공유라든가, 그지? 이런 거. 이를 받아들일 동일한 심리적 변화. 딱 이게 포인트지. 지금 중간에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잖아. 앞에 연기를 안 되잖아. 독서가 그런 거거든? 자, 이해해볼게. 얘는 뭐냐. 셋째로 표현을 예술작 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을 보는 견해래. 이 장은 예술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일 뿐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음악이 슬프게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음악 자체의 속성. 무슨 말인지 어렵지? 그것을 한번 내가 어때? 단조, 장조. 단조는 어때? 들으면 슬퍼. 나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초견시키거든? 처음에 가면은? 두 줄 딱 두면은 초견을 시켜. 이제 초견 처음 보고 한 번 몇 초인가 보고 이제 그대로 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딱 물어보지. 그리고 이건 무슨 장조냐, 무슨 단조냐 물어봐. 일단 장조냐, 단조냐. 그건 들어보면은 계산 안 해도 들어보면 단조 같아. 단조야. 장조 같은 장조고. 이건 음악 자체에 갖고 있는 속성. 일단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냥 음악 자체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신기하긴 해. 그 다음에 랭어. 그 랭어는 4번이지. 이거를 또 얘는 다르겠지. 이게 아니라 유사할 수도 있는 거야 원래. 그치? 이런 거는 인문예술은 유사할 수 있어.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작품 어떻게 표현성 그 자체로 성질을 갖출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랭어는 같은 생각이잖아. 얘랑 같은 생각. 예술작품의 감정을 상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어떤 대상의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상행위에 종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형식이잖아. 인간의 감정을 만든 형식을. 그래서 즉 예술이 상징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어렵지 많이.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 근데 얘가 뭐 해줬어? 예를 들어줬잖아.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 그리고 슬픔, 울컥하는 긴장 뒤 점차 이 힘이 빠지는 가라앉는 흐름.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 있지. 약간 빠르게 막 전개되면 어떻게 해요? 댄스곡 알잖아. 댄스곡은 뭐야? 빠르잖아. 격렬하잖아. 신나게 하잖아. 근데 발라드 이런 건 어때? 느리잖아. 그게 인간의 어떤 가슴 두근거림이나 이거 있지. 이거랑 연결짓는다는 거지. 음악 이런 감정의 과정을 닮은 근데 이 변화.
음악이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지고 그러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사람 심장 두근거리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담고 있다. 형식이 있다. 감정을 닮은 형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 확산되면서 사라지는 과정을 리듬, 선율 이걸로 표현한다고 이거죠. 음악을 만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강력의 변화.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를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내용이다. 옳은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4번에 보면 뭐로 돼 있어? 그대로 있잖아요. 그지? 육체적 패턴. 여기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 있지. 4번에. 그지? 슬픔과 고통. 얘기 나왔고. 구조적 유사하다. 이 내용 그대로. 존재하지, 어쨌든. 또 따라가지, 얘는. 그 다음 마지막에, 얘. 유사성 이론. 5번이야, 5번. 얘도 근데, 봐봐. 좀 볼게. 레노아는 또 다른 노선에서 이 작품의 표현성을 설명하는데 이들은 인간의 뭔가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고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주목한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표정,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은 감정을 직접적 드러내.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다. 그지? 몸과 행동에서 표현하는 거지. 이걸 기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몸과 행동은 뭐야? 분명히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지? 그걸 우리가 탐지하는 거야. 자연적인 거. 흐름. 우리가 누구나 자연적으로 슬플 때 하는 표정과 기쁠 때 하는 행동이 있지. 이게 있다는 거니까. 그지? 그거를 이처럼 마음의 상태, 행위 사이에는 개념, 연관성이 존재한다. 마음과 행위는 존재한다. 따라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행위.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음악이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음악에 지닌 형식적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형식적 특징이 슬픔을 경험한 사이에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 이게 무슨 얘기냐? 슬픈 사람, 마음 힘든 사람은 걸을 때 이렇게 안 걷잖아.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걷잖아. 그 음악 흐름도 그렇게 간다는 거야.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행동, 백인과 행동. 비슷한 얘기지? 그러나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육체적 표현성이 지닌 것들만 제한했다. 왜 육체적인 것만 표현했냐?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이론이 적용됐을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한계 얘기하지. 5번 봐봐 그랬어. 얼굴 표정, 몸동작 등이 보여진 행동 표현과 유사 그대로잖아. 거꾸로 갔는데도 그지? 상관이 없잖아. 그럼 얘가 제일 꼴 때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니네가 읽으면 충분히 이해했으면 얘. 크러치와 콜링우드. 표현이라는 게 그냥 내적 활동이래. 내적 활동. 내적 활동이 표현이래. 표현은 예술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 즉 내적 작용을 이해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적으로 가고 있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크로치 콜링우드인데 크로치는 예술의 본질을 직관과 이 직관의 말이 있지. 그의 관점에서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수동적 인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개입하면 그것은 분명히 객관화되며 이게 바로 직관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 그림 뭐냐? 야 미술. 그 그림 그건 미술이 아니라 사진이지. 그 유명한 거 있는데? 소변기요? 야 진짜 소변기가 나오면 어떡해 씨. 이거 말고 씨. 풍년이에요. 우리 차 아저씨 비서죠. 가구. 발상이죠. 그냥 소변기 갖다 놓고 작품, 예술 작품을 깔아놓은 거. 전시라는 거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예, 마르셀 듀샹 샘 그냥 소변기야. 일상을 뒤에는 예술적 혁명. 그지? 이것도 우연성 표칙 콜라주. 변기 전시하고 여장 사진 미친놈이야. 아니 쏘리 인정. 그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여장 괜찮아.
아니 미친놈 취소. 얘네는 경기 앞에서 여장하는 것도 자기 취향이니까. 뭐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이걸 봤지 지금?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봐봐.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홀라서 그냥 인상이야. 소변기야. 그런데 거기다가 예술가가 그 정신이 개입을 한 거지. 그러면 분명히 하나의 구조적 이미지를 줍니다. 그 직관이야. 그래서 그는 예술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 형성하는 활동을 이해했다. 그냥 직관이 바로 뭐니 예술이라는 거야. 직관. 그러면 그 작품은 뭐냐면은 그 직관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직관이 진짜 예술인 거지. 그 느낌. 아까 그것도 소변이 솔직히 가치 없잖아. 얘 이상한다 했잖아, 얘는. 그래서 그는 예술가 직관을 통해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 형성하는 활동을 이해했다. 이게 예술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냥 내적 이미지 자발적 형성이야. 내적 이미지 형성. 근데 인간의 일상적 경험도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 생산된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똑같다고. 일상 이미지랑 이걸 예술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의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은 있고 신경 안 쓰고 예술 일상의 정신적 삶과 단절시킨다는 거야. 유리시킨다는 거는. 단절이야, 유리. 특수한 기능을 규격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까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이런 거. 뭔가 예술적인 아름다운 작품이 이것만 예술이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야. 일상도 직관만 들어가면 뭐가 될 수 있다? 예술이 될 수 있다. 물론 예술가는 일반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와 복잡한 직관 능력 진입. 아까 걔 직관 능력이 그걸 갖고 예술하는 거 대단해. 표현이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얘 대놓고 얘기했잖아. 예술은 내면에만 존재한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럼 얘네들은 예술이 아니래. 표현이 아니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래. 얘도 플라톤처럼 예술을 별로 싫어하고 생각하는 거래. 예술 작품 자체를. 플라톤 같은 거, 플라톤 우리 얘기했지. 이데아. 진짜 본질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지? 그 보이는 거는 본질을 뭐 한 거야? 그냥 복제한 거밖에 지내지 않는 그런 느낌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닌 의미를 포착, 그렇지. 이걸 포착하지 못한다고. 예술.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그래서 예술에서 말하는 표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견해들? 그걸 나타내는 거야. 쉽지만은 않지, 내용이. 그지?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거는 거지. 됐어? 오케이.